자, 이제, 네? 왜요? 아, 여기 어둡다고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아, 네. 저보다 잘하시네,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여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내년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연장 2번 나온 적 없고, 그죠? 이가 최근에도 나왔다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이 부분은 공부하실 때 그냥 가볍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처음부터 이걸 외우겠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뒤에 가서 뭐 7, 8월 달이나 이쯤 가서 가볍게 문제 한 문제 정도 풀어보고 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왜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보면 되니까 굳이 미리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률상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 앞부분만 간단하게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얘가 뭐냐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았냐 그 얘기입니다. 양도세는 보유기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유기간. 그죠? 예를 들면 비과세 그러면 우리가 뭐 2년 이상 보유 그래야 되죠. 그죠? 거기서 하루만 부족해도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몇천 몇억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기간을 명확히 산정을 해야 되는데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보유기간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상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준 거죠. 이런 경우는 이날을, 이런 경우는 이날을 취득일로 양도일로 보겠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팔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매를 하게 되면 언제가 양도일일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집을 팔았어. 그럼 언제가 양도일일 것 같아요? 잔금 날짜예요. 잔금. 그죠? 근데 잔금 날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서에 잔금 날짜가 있고 실제 잔금 지급일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이 중에서 얘는 항상 뭘로 가냐면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는요 계약상으로 가는 건 없어요. 대금청산일 그런데 이걸 뭘 의미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의미합니다. 실제 잔금 지급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계약서로 가는 경우 없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죠.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리 고가주택 기준이 엊그제 바뀌었죠. 12억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시행이 12월 7일 날 국무회의 통과돼 가지고 12월 8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시행이 이제 원래 그 정도 빨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관례적으로 볼 때 2주 정도 있다 시행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워낙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막 불만이 많으니까 급하게 한 거죠. 빨리빨리. 그죠? 그럼 그때 기준이 잔금 날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잔금을 미루는 거죠. 뉴스에 보면 대금을 미룬다는 날이 나오죠.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금을 미리 돈을 줘버리면 그날이 양도일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계약서는 상관없는 거죠. 실제 둘이 매매 당사자가 협의만 해가지고 잔금만 늦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12월 8일까지 늦춰서 그날 잔금 치신 분들은 12억까지 세금을 안 낸 거고 7일날 잔금을 치신 분들은 9억까지만 비과세가 되니까 초과되는 부분 세금을 내야 돼요. 그 3억 차이가 세금으로 몇 천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농담으로 하루 차이로 뭐 1년 연봉 날렸다 이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게. 그죠? 그게 가능한 거야? 얘는 양도일이 언제야?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실제 잔금 지급일이 만약에 5월 25일이다. 그죠? 근데 등기를 이날 했다. 5월 27일에 등기를 했다. 실제 잔금은 이날 주고 등기는 이날 했어요. 그럼 얘는 언제를 양도일로 본다? 이날로 겁니다. 23일 날 등기를 하게 되면 잔금은 25일이고 등기는 23일에 했어요. 그럼 언제는 양도일로 언제를 본다? 이날로 갑니다. 그럼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냥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등기가 안 나오면 이대로 가면 돼요. 근데 등기 날짜가 언급이 되면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요. 둘 중에 빠른 날. 그러니까 이날이 원칙인데 이렇게 나오면 얘가 빠르니까 이날이 양도일이 여기까지 다니는 거고 등기가 빠르면 이날로 양도. 등기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둘 중에 등기나 무조건 빠른 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대.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그때는 등기친 날로 갑니다. 그리고 등기친 날. 그죠? 그리고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는 얘기,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언제 등기친 날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장기할부 수용 두 개는 나오면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중 빠른 날 그랬죠?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단어만 기억하면 끝나요. 다른 거 풀 거 없어요. 뭐 올해 나올 확률도 없지만 장기 할부 수용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죠. 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쓸데없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이 선생님 저거를 고쳐서 내면 어떡하나요? 그렇게 안 나와요. 나온 적도 없고. 그래봤자 어떻게 나와요? 만약에 이걸 내면 이 3개잖아요. 이걸 2개만 써놓고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과거 전례 보면 다 이렇게 나오고 안 그러면 그냥 얘 같은 경우 뭐 사업인정 고시 1 그냥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중 빠른 날이 없으면 틀렸다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어만 기억 필요 없고요.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을 했어요. 자, 여러분 건축을 하면 직접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죠? 자, 그럼 공사 다 끝나면 우리 뭐 받는다 그래요? 준공 검사 받는다 그러죠. 그죠? 자, 준공 떨어지면 허가 이제 너 사용해도 된다라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그럼 얘는 허가를 받았을 때는 승인서 교부한 날, 이날을 취득일로 보는데 무허가는 허가를 안 받았죠? 자, 무허가는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얘가 준공검사 받을 일이 없겠지. 왜? 무허가니까 준공검사를 안 받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러면 사용 승인도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얘도 건물을 지었잖아. 왜요? 사용하겠지. 사용하려고 오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그 실제 사용한 날을 뭘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겠죠. 뭐 전기가 공급되거나 도시가스 같은 거 공급이 되거나 만약에 내가 건물 지었는데 사용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오늘 전기 공급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실제 사용의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은 항상 똑같아요. 돌아가신다. 그죠? 상속 무조건 안 돌아가시면 상속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돌아가신 날이고 증여받으시면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가볍게 보세요. 뭐 깊이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문제 정도만 풀고 그냥 그때가 쓱 살짝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도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제 환지 어쩌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 공법 배우시고 그러면 좀 이해가 빠른데 굳이 여기서 오늘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출제된 내용이니까. 그죠? 이게 뭐 연장 나오는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요건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이가 문제가 아니라